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 인공지능이 과연 정말로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상상도 못할 속도로 계산만 하고 있는 걸까요? 요즘 AI 보면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우리랑 대화까지 하잖아요. 정말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산수, 그러니까 덧셈이랑 곱셈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AI 기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가장 기본적인 수학, 바로 그 덧셈과 곱셈을 진짜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규모로 반복하는 것뿐이다. 어때요? 좀 충격적인가요? 좋아요.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AI라는 건물을 말이죠. 가장 작은 레고 블록 하나가 나올 때까지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 레고 블록의 이름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을 아주 단순하게 흉내낸 수학 모델이에요. 하는 일은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 신호, 그러니까 입력을 받아서요. 각각에다가 이 신호는 이만큼 중요해 라는 의미의 가중치를 곱해줘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그냥 싹 다 더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요.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AI가 하는 계산의 99%는 진짜로 이 두 가지, 덧셈과 곱셈입니다.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 단순한 원리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산수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벽 하나 때문에 AI 연구는 수십 년 동안이나 멈춰서야 했어요. 이른바 암흑기를 맞이한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거든요. 왼쪽을 보면 단순한 퍼셉트론, 그러니까 이 레고 블럭 하나로 AND나 OR 같은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요. 그냥 직선 하나 쓱 그어서 파란 점이랑 주황색 점을 나누면 끝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XOR 문제를 보세요. 둘 중 하나만 참일 때를 구분해야 하는 건데 아무리 해봐도 직선 하나로는 얘네들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절대 불가능했죠. 믿기시나요? 이 간단해 보이는 XOR 문제 하나가 1970년대 AI 연구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AI의 겨울을 불러온 주범이었습니다. 단순한 산수가 가진 명백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자, 그럼 과학자들은 이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진짜 기발한 두 가지 해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는 이 평평한 데이터 공간 자체를 구부려서 직선으로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레고 블럭을 여러 개 쌓는 것처럼 층을 더 쌓아서 깊이를 만드는 거였어요. 차원을 높여버리는 거죠. 첫 번째 해법부터 볼게요. 바로 비선형 함수라는 마법을 쓰는 겁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이거예요. 평평한 종이 위에 점들이 섞여 있을 때 종이를 살짝 구부리거나 접으면 점들을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그모이드나 렐류 같은 함수를 써서 데이터가 있는 공간 자체를 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구부러진 공간에서는 짜잔! 다시 단순한 직선 하나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좋아요. 이제 공간을 구부리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구부려야 정답에 가까워지는지 기계가 스스로 어떻게 알까요? 바로 이 학습의 비밀이 마치 두 단계로 추는 춤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춤은 아주 간단해요. 스텝 1, 일단 대충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순전파라고 불러요. 스텝 2, 정답이랑 비교해서 어이코 이만큼 틀렸네 하고 오차를 확인해요. 그리고는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 오차는 너 때문이야, 너는 이만큼 책임져 하면서 각 연결의 책임을 추적하고 가중치를 아주 살짝씩 수정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역전파입니다. 이렇게 추측하고 수정하는 춤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역전파, 그리고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여러분이 눈을 가리고 스키를 타고 산꼭대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디가 제일 낮은 골짜기인지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장 가파르게 경사진 방향으로 딱 한 걸음만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가장 가파른 쪽으로 한 걸음, 이 과정을 수백만 번, 수십억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가장 낮은 지점, 즉 오차가 가장 적은 정답에 도착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이 단순하게 짝이 없는 덧셈과 곱셈, 그리고 눈 가리고 산 내려가는 이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경이로운 AI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폭발적인 성장의 한가운데에 바로 GPU가 있었습니다. 원래 GPU는 비디오 게임의 화려한 그래픽을 위해서 수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설계된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능력이 AI가 해야 하는 수천, 수만 개의 단순한 덧셈, 곱셈을 동시에 해치우는데 정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완전히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GPU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AI는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2012년 알렉스넷이 등장해서 기나긴 AI의 겨울에 종지부를 찍었고요. 2017년에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훨씬 더 정교한 산수로 계산해내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모델을 그냥 무식하게 키우기만 해도 예측 가능하게 똑똑해진다는 스케일링 법칙이 발견되면서 지금의 이 거대 AI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양은 그 자체로 질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한 산수 계산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말 그대로 들이부었더니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적인 변화, 즉 지능처럼 보이는 능력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걸 창발적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덧셈 능력이라던가 문맥을 파악하는 추론 능력, 심지어 코딩 능력까지요. 누구도 AI한테 자, 덧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산수기계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마치 마법처럼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AI 연구의 방향도 바뀌고 있습니다. 무작정 크기만 키우는 더 크게 전략을 넘어서 이 산수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문가 혼합, 모의 모델입니다. 왼쪽의 옛날 방식이 뭐냐면요. 그냥 엄청나게 큰 뇌 하나가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끙끙대는 식이었어요. 반면에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은 마치 회사처럼 언어 전문가, 코딩 전문가, 추론 전문가 같은 작은 전문가 팀을 여러 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딱 맞는 전문가만 깨워서 일을 시키는 거죠. 어때요? 훨씬 효율적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존 트랜스포머의 핵심 계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맘바 같은 더 새롭고 빠른 구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산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는 AI의 이 경이로운 능력이라는 게 결국엔 아주 단순한 산수를 행성 크기만큼 거대하게 확장한 결과물이라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기계의 생각이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과연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의식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